4개 정도의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디요? 그게 호주, 캐나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 그리고 스웨덴. 네, 요 4개. 근데 요 4개가 한국이 껴서 좀 기분이 안 좋긴 한데 네. 엄청 큰 나라는 없어요. 스웨덴도 작고 한국도 뭐 GDP 대비하면은 그 세계에서 10위 국가이긴 하지만 뭐 그쵸. 미국이나 중국만큼 크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크지는 않은데 저는 요 국가의 개수가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한 애들이 많아지나 적어지나 그거를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이게 뭐 이번 달에는 하나가 하락하고 다음 달에는 2개가 하락하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스웨덴 하나였다가 호주가 추가되고 한국이 추가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은행들이 조금 담보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만기 부담이 동시에 몰린다. 네네네. 부분인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만기가 늘어난다는 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네. 저희 뭐 대출 만기도 저희 적금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대출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 여러 개 쓰는데 카드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보통 월급날 다 다다음 날 정도부터 해놓는데. 그렇죠.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퍼가요. 네, 퍼가요입니다. 네. 그래서 만기가 좀 많은 거는 이제 문제인데, 뭐 한국도 그렇지만 글로벌 이제 회사채 만기 규모, 아까 회사가 돈을 많이 빌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회사채 만기를 보면은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의 회사채 만기가 한 15% 정도 늘어요. 근데 이게 뭐 해마다 한 7에서 8% 정도, 많으면 뭐 12, 13%도 늘기 때문에 이 15% 늘어나는 게 막 엄청 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투기 등급 채권의 만기가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채는 정말로 일반인들이 투자할 일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약간 설명드리면은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연기금들에서는 회사채 투자를 많이 해요. 이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많이 하는데 회사채가 투자 등급이 있고요, 투기 등급이 있어요. 투기라는 말을 써요? 투자 등급, 투기 등급? 네, 근데 저희가 투기라고 하면은 막 부동산 투기, 막 이래서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고위험 채권에 대해서. 고위험을 투기라고 하는구나. 이제 투기 등급이고, BB- 이하가 이제 투기 등급으로 이제 보통 분류가 되죠.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투기 등급의 채권의 만기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55%나 많아요. 좀 많죠. 네, 그래서 이 투기 등급은 뭐 사실은 그렇게 안 좋은 회사들은 아니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전성이 담보된 회사들이긴 해요. 그렇죠. 그 회사채를 사준 사람이 있다는 것들이니까. 네, 발행이 되고 사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막 이 말에 투기가 붙었다고 해서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투기란 말 안 쓰면 좋겠어요. 투기라고 쓰니까 다 나쁜 것처럼 보여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 리스크가 좀 높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영어로 해도 그래요. 영어로 하면 정크본드예요. 그러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 등급의 채권이 만기가 몰려 있다라는 거는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닌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55%나 많다라는 거는 약간 부담스럽긴 하죠. 네. 그래서 이 만기가 좀 많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다라는 생각이 이제 세 번째이고 네 번째가 담보 가치의 하락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감이 딱 그냥 들어만 감이 오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사실은 한국의 그 세세한 지역별 부동산은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해외 데이터들 보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그래도 많이 보는 편이니까 다른 나라 부동산 가격은 어떤가를 좀 수시로 좀 봐요. 제가 해외 부동산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 중국 시장이 10시 반에였는데 어떤 날은 9시에 저희 개장하거든요. 9시에 괜찮아요. 10시 반에 갑자기 코스피가 막 밀려요. 뭐야? 이러고 중국 시장을 보면 중국 시장이 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시각각 연동됩니다. 같이 움직여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어젯밤에 저희 제가 항상 제일 싫은 시간이 한두 시에 잠이 갑자기 깨서 미국 시장을 봤는데 폭락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이제 잠을 다 잤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은 이제 시시각각 이제 연동이 되는데 부동산은 사실 그렇게 막
뭐 중국 부동산이 빠졌다고 해서 한국 부동산이 갑자기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네. 고마만큼 이렇게 연동되진 않는데 네. 최근에 이 동조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오. 이 IMF에서 작년 말에 좀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결론은 그냥 간단해요. 글로벌 부동산 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심해진다. 라는 게 그냥 결론이에요. 내용은 막 복잡하게 써있는데 이제 그게 결론이고. 왜 그렇죠? 이제 저의 생각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한국의 전국 부동산 가격하고 호주의 전국 부동산 가격은 따로 갈 수도 있는데 서울과 시드니 부동산 가격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제 그 도시별은 동조화 현상이 심화된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금융시장에서는 대체 투자가 정말 핫한 분야예요. 대체 투자라고 하면 뭐 원자재도 있고 뭐 환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양한데 최근에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각광입니다. 뭐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세 내니까 이제 캐시플로우랄까요? 돈이 이제 꼬박꼬박 월세가 뽑히니까 막 들락날락만 하는 주식보다는 괜찮지 않나 이제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한국 그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우디 국부펀드 이렇게 그렇죠. 규모가 정말 큰 국부펀드들도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부동산만 하진 않을 테고 서울 부동산만 하진 않겠죠. 뭐 예를 들어 시드니 랜드마크도 조금 사고, 그렇죠. 뭐 서울도 조금 사고, 그리고 뭐 베이징도 좀 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홍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주식도 할 테고 채권도 할 테고.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은 원래 대개는 비슷하게 가도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국가별로나 자산별로는 원래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고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주식이 안 좋을 때 채권도 같이 안 좋고요. 주식이 좋으면 채권도 같이 좋아요. 원래는 따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러냐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각을 갖고 투자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투자한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네. 그냥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부동산 사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뭐 거기도 이제 수익률도 맞춰야 되고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면 좀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를 들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경제 건전성이랄까요? 뭐 이런 게 한국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시드니 부동산 하나 팔면서 한국의 부동산도 하나 팔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별 부동산 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보냐면 그 마찬가지로 BIS에서 한 30여 개국의 부동산 가격을 쭉 발표를 해줘요. 제가 BIS를 좋아합니다. 발표를 해주는데 그래 몇 개 국가가 꺾였나를 이제 좀 체크를 해요. 지금 한 4개 정도의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디요? 그게 호주, 캐나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 그리고 스웨덴. 네, 요 4개. 근데 요 4개가 한국이 껴서 좀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엄청 큰 나라는 없어요. 스웨덴도 작고 한국도 뭐 GDP 대비하면은 그 세계에서 10위 국가이긴 하지만 뭐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만큼 크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크지는 않은데 저는 요 국가의 개수가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한 애들이 많아지나 적어지나 그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이게 뭐 이번 달에는 하나가 하락하고 다음 달에는 2개가 하락하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스웨덴 하나였다가 호주가 추가되고 한국이 추가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니구나 이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 이제 앉아 있는 저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는데 글로벌 세계 뭐 JP 모건 같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데들은 전국이 아니죠. 세계 각지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텐데 저보다 이런 더 체감적인 뉴스를 많이 들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은행들이 조금 담보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야, 좋은 걸로 재밌어야지 되는데. 근데 지금 새로운 걸 알았어요. 이렇게 동조가 됐다고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아마 이거 수치를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요즘 공부들을 엄청 하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일부는 이만큼 할 텐데 제가 작년 말부터인가 그 외국계 은행 진짜 외국계 그 분들이 여기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부동산 조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질문하겠다고 몇개은행에 갔었어요. 외국계 은행에 한국계 은행.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아파트 얘기를 할 텐데 그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봤을까요? 어떨 것 같냐고? 네, 지금 시장이 어떻고 누가 사고 있고 지금 누가 뭐 어디가 대장이고 어떤 추세이고 수요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개별 아파트도 투자를 하나요? 그런 은행에서? 은행이라고 하셔서 저는 사실 이렇게 기업용 막 되게 큰 건물 저희가 뭐 회사 본사로 쓸 정도 그런 거를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아파트요. 사실은 저 한국은 이렇게 기업형 임대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아서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그래서 혹시 뭐 거기도 이제 고객들이 있을 테니까 고객들이 한테 투자용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그냥 시장 조사라고만 얘기를 물어보는데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속절하게 답변해주지는 않는데 제가 한 군데가 아니라 한 3군데 정도 그래서 다 다른 은행이었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관계가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한국의 아파트에도 투자를 할 생각들이 있는 것들인지 근데 이게 싼 데는 안 물어보고요. 강남만 물어봤어요. 네. 아주 알짜만. 완전히 문자고 10억, 20억, 30억 이상 되는 것들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통일 때문인가? 아무튼 그런 저도 이렇게 자문을 해준 적이 있었긴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네. 야, 이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2부는 조금 이제 또 다른 얘기도 해볼 텐데 1부에 주셨던 얘기가 결국은 이제 빚이 많은 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사인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축소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성장 둔화, 역마진, 만기 부담이 몰리는 것들, 담보가치 하락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 부동산이 경제에 왜 중요한지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2019년도 이후에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좀 궁금한 거잖아요. 뭐 제가 딱 예측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트렌드로 갈 건가, 어떤 분위기로 갈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그런 얘기 나누기도 하고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